자, 오늘은 민법 제31조에서 제39조 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거야. 법인 중에 법인 총칙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거거든. 법인 파트를 볼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심각하지 말자야. 내가 생각했을 때 법인 파트에서 민법 총칙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제일 크게 드는 것 같아. 잘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볼 때에는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를 먼저 알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볼 때 깊이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넘어가 보자. 자, 우선 법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자.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 안에는 통칙, 이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7개의 장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그 중에 이 앞전에는 이인 파트를 봤고 인 파트 안에는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이라는 각각의 3가지 절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는 건 뭐냐면 법인 파트야. 법인 파트를 또 나누어 보면 총칙, 설립, 기관, 해산, 벌칙 이렇게 5개의 절이 있어. 1절, 2절, 3절, 4절, 5절이 있단 말이야.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 총칙 부분이야. 어떻게 총칙 부분을 한 번에 다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오늘 스무스하게 총칙을 그냥 넘어갈 거야. 알았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자, 그럼 민법 제31조부터 보자. 법인 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즉,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고하라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 보면 법인 설립을 신청하려고 하는 신청인 쓰고 법인 이름도 쓰고 이렇게 작성을 해서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서 내는 거거든.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내가 마음대로 설립한다. 그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 자, 보면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볼 거야. 법인은 우리가 아는 자연인이 아니야. 법에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 이 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법인을 만들자.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를 사단이라 그래. 그런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어. 돈을 모아서 우리 이 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돈에 포커스를 두는 단체, 그걸 재단이라고 해. 그래서 법인은 사단 그리고 재단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장학회 같은 경우가 재단에 속할 거야. 그래서 돈을 모아서 단체를 만들고 그 돈을 어떻게 장학생을 선정해서 장학생에게 나눠줄까. 이제 그게 포커스가 되는 단체. 사단과 재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리고 또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어. 영리법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영리법인이라 그래. 그런데 어떤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익 외에 여기서 말하는 학술이나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이게 목적인 법인이 있거든. 그 법인을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보통 복지나 아니면은 건강, 환경, 청소년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춘 비영리 법인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32조를 우리가 볼 땐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영리보다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구나
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은 중후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법인으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비영리 법인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 비영리와 관련돼서 좀 알기 쉬우라고 등기부를 하나 가지고 왔다. 여기에 목적이 보통 기재되어 있거든. 여기 학교 법인 등기부를 가져온 건데, 이 학교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은 아니지. 그래서 이 학교 법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초등 보통교육과 중등 보통교육 및 고등 보통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 법인의 목적이야. 그래서 이 목적이 어떻다? 영리가 아닌 목적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영리법인과 관련한 것도 가지고 왔어. 자, 영리법인의 목적을 보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 있어.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 토공사, 상하수도 공사, 온실공사, 도장공사, 무역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버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 목적이 나와 있잖아. 아까 앞에서 봤던 학교 법인의 목적이랑은 명확하게 다르지? 그래서 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의 목적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 자, 그럼 비영리, 영리까지 봤고, 제33조 법인 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법인을 만들 때 그 사무소가 있는 곳, 그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야. 그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대. 설립 등기를 안 하면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설립 등기를 하면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를 하니까 이런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발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등기를 해야 되느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다라는 거거든. 자, 이렇게 보면 등기소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대전에 아산에 있다. 그럼 대전지방법원 아산 등기소 여기가 등기해야 되는 거고, 대구에 구미에 있다. 그럼 구미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고, 각각 지역에 등기소가 되게 많잖아. 각 지역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참 중요할 텐데 보면 제34조 법인의 권리 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예전에 사람과 관련된 걸 봤었어. 사람이 언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느냐. 그래서 출생을 해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고, 그걸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럼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어떻게 하냐? 태아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때 봤거든. 사람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건물이 움직여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라는 게 관념적인 거지, 어떤 실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니잖아. 법인이 활동을 하고 돈을 쓰거나 하는 것은 보통 법인 안에 있는 대표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법인한테 권리 능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민법은 법인한테 권리 능력을 주는 거야. 근데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법인아, 너가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너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야. 이 외에서는 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정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인 내부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단법인의 정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정관에 보면 여기 목적이 기재가 돼 있어. 이 목적이 기재된 범위 내에서는 이 사단법인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인한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또 다른 걸 보자. 아까 봤던 그 주식회사의 목적인데, 이 주식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토공사, 상하수도, 온실, 도장, 무역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주식회사가 카페를 열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그래. 호텔을 만들어서 호텔 경영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해. 그런 내용들은 이 목적 안에 있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없어. 자, 그리고 제35조 너무 중요한 조문인데 이것도 우리 스무스하게 넘어가 보자.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활동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활동을 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했어. 그런데 그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럼 당연히 이 법인의 비용으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조문은 뭐냐면 앞에 조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사 기타 대표자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 돈이 나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부분은 법인의 자금에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뒤에 부분은 이사와 기타 대표자가 자기 돈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라 그랬어. 이 앞에 보면 이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 앞에 봤던 법인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손해가 생긴 건데 이 항은 앞에 봤던 목적에 기재된 거 말고 그 외의 행위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던 거야. 그러면 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자라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 그 의결에 찬성을 한 사람 아니면 그 의결을 집행한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35조는 어떤 불법 행위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고 1항은 직무에 관한 내용일 때의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거고 2항은 그 외의 범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거였다. 자, 그럼 이렇게 넘어가 보자.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여기 우리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거잖아. 사무실 주소가. 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여기를 법인의 주소로 한다. 심플했고 그 다음 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라는 건데 난 처음에 주무관청이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주무관청이라는 건 법인과 관련된 여러 부서를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어느 특정 하나의 주무관청이라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 기관만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법인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부서 담당 부서 전부를 얘기하는 거야. 자, 패스. 제38조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법인을 만들고 싶으면 신청서도 써야 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재해야 되는 것도 있었잖아. 그런데 그 중에 아까 우리 중요하게 봤던 게 목적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법인이 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재한다고 했는데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 허가의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위반했다? 그때도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했다? 그때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다. 패스. 자, 제39조 영리법인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 외에도 상법이라는 게 있어. 민법, 형법, 헌법 막 이렇게 법률이 있잖아. 상법이라는 게 있고 상법 안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 회사법 파트가 있어. 그래서 영리법인은 상법 안에 있는 회사법 규정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야. 모든 법인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야. 그렇지? 두 가지 조건이야. 영리가 목적이어야 되고 사단이어야 돼. 재단이면 아니고 재단이면 안 되고 비영리라도 안 돼.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이 영리법인은 회사법 규정을 적용시킬 거고 그래서 상사 회사 설립 조건 여기 나와 있는 설립 조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조건에 쫓아서 법인으로 할 수 있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인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좀 지켜라. 이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이 항도 상사회사 규정을 다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다. 패스. 자, 오늘 우리가 뭐 했는지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 앞에까지 인이라는 파트를 했었어.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는 법인 파트를 한다고 그랬고 오늘 법인 파트 중에서도 총칙 부분을 본 거야. 이 총칙 안에는 법인을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법인의 종류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법인의 주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인이 언제 권리 능력을 갖는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 그리고 이 법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돼? 이런 규정도 있었고 법인과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 법인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영리법인은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정도의 내용을 봤어. 심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심각해질 수 있는 파트인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는 넘어갈 거다. 자, 그럼 오늘 수고했고 끝!